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은하 우리 여성위원장님께서 꽃과 같은 분이지만 꽃을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가 불러 들어간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여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앉으셔도 뭐 불까지 덮어주시고 분위기 딱 참 노래를 만들어주시면 노래해야 되잖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보니까 뭐 5만 원짜리 농협 상품권 2개가 있다고 해서 야, 간만에 진주 왔더니 또 당연한다고 또 상품까지 주시려고 그러더니 2개 다 그냥 다 나눠줘 버리시네. 하여간 오늘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진주교대 이렇게 처음 오셨다고 하는데 좋네요. 그리고 저도 참 좋습니다. 오늘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책이 맡고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당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분주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했는데 오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을을 거쳐서 가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진주의 동지들 또 시민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을 지역 거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협력위원이 된 연유가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우리 한 위원장님과도 인연이 있고 갈 위원장님과도 인연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사천에 우리 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쪽에 당원과 시민들이 모인 곳에 그 장소가 어디였더라? 그 아마 무슨 좀 근사한 장소였는데 김재혁 위원장님 거기 어디였죠? 사천시 그건 다 복귀하니. 네. 거기 와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돌아가는 말씀 몇 가지 포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이게 저기 어딨죠? 돌리는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있나요? 아니요, 사회자가. 사회자가 예. 해서 제가 한 30분 말씀드리고 또 좀 궁금하신 거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는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마 이 중에는 정당 생활을 오래 하신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아마 그럴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신문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핵을 때리면 미국이 북한을 핵을 때린다. 이게 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몰라요. 북이 핵을 우리를 때리면 그 다음에 이 미국이 북을 핵을 때리건 말건 대한민국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쪽에 그야말로 핵을 포함해서 그런 사실상 절멸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 거죠.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죽고 나면 너네도 죽인다.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 뜻은 다시 해석을 한다면 북이 남을 때릴 만큼의 핵이 존재하고 그만큼 고도화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 세계의 정책을 뭐였습니까? 북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정책이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 이번에 미국을 가서 북이 핵을 때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핵을 때린다. 이것이 정책인 것처럼 되고 굉장히 잘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사실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북이 핵이 있다는 것도 전제하고 북이 핵을 때릴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하고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실상 북이 핵을 운영해서 때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까지는 놔둔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성공한 동맹이에요. 그리고 동맹에는 동맹이 같이 지켜야 될 가치와 이익이 있죠. 그렇지만 동맹에는 동맹의 이익과 전략이 있고 그 동맹을 구성하는 나라의 이익과 전략이 다르죠. 자, 최근에 우리가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인태 전략을 미국이 많이 얘기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우리도 전에는 안 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서 우리도 인태 전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찌 보면은 이번에 나온 합의는 그 인태 전략에 기초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인태 전략이라는 게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을 견제한다 이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판을 새로 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냉전 시대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진영 갈등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소련이 폭삭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에는 소련이 망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친해져서 그걸 대땅떠라고 했죠. 같이 갔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는 전 세계가 이제는 그런 진영 갈등 없이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한데 갔잖아요. 글로벌이라고 해서 세계화도 되고 WTO도 만들고 같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진영 갈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옛날 미국과 소련 관계인 것처럼 상대만 바꿔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그런 경쟁 관계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련이 형이고 중국이 동생인 공산국가 중에 그런데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중국이 더 형이고 러시아가 밑에가 된 이런 것의 변화는 있지만 마치 옛날 같은 그런 진영 관계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잘 기억해 보세요. 북이 핵 개발을 할 때 미국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랬죠? 북이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렛대가 하나 있다. 뭐였죠?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잘 설득해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은 북이 핵을 실험하거나 하면 중국이 뭐라고 하고 유엔에서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안보리에서 같이 제재를 하고 같이 규탄 성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육자회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다 들어가고 했어요. 즉 그동안에는 북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게 된 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구도로 가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편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일본, 대한민국이 한 편을 짜고 다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쪽을 짜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북한이 핵 만드는 거 너네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지금 편을 짜면 그 얘기를 할 동기가 줄어들겠죠.
미국과의 경제 범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북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북이 설마 중국을 때리겠어? 이렇게 하면서 북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울타리 안에서만 놀면 크게 뭐라고 안 하는 이 구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북이 때리면 우리가 때린다. 그럼 너넨 망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는 이 말에는 과거와 달리 그동안과 달리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경제하는 구도를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너무 빨리 크니까 중국을 지금 누르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잘못하면 순위가 바뀌겠다. 경제적으로도 순위가 바뀔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 전략의 핵심은 일단 중국을 때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일단 편을 다시 짜야 되고 중국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미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선택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종래에 북한 핵을 저지하는 그 목표는 순위가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된 거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와는 별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북핵을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얘기는 어느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니? 제가 우리는 동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미 간에 같은 이익을 갖고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패권의 1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 전략을 선택하고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가는 한 우리는 어찌 보면 북이 핵을 개발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는 데에는 그거를 과거처럼 저지하거나 하는 실질적인 노력은 사실상 할 게 별로 없어지는 그 구도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도 때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어지는 건 하나.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는 그런 북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힘으로도 누르고 한편으로는 대화도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화라는 여지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그 구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함께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놓치게 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적어도 과거의 해방 이후라든가 또는 한국전쟁 이후처럼 큰 세계 질서가 변하면 한국이 전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제1강국은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을 타거나 큰 흐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흐름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은 우리 입장하고 다르거나 우리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점은 알아야 우리 이익을 차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욕타임즈를 봤더니 뉴욕타임즈에 한국계 미국인인 빅터 차라는 분이 지금 이 정부에 그 전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의 미국의 어떤 전략을 대변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끝내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내가 볼 때 빅터 차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선택을 할 때 더 이상 국가의 이익을 갖고 선택하지 말고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라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근사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은 한국의 국가의 이익을 갖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미국 편에 서는 쪽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제가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만약 현재 민주당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국가의 운명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큰 틀을 놓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적어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북이 핵을 계속 가는 걸 그냥 놔두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너네가 때리면 그 다음에 미국이 때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하면
북이 핵을 더 고도화하는 것을 가급적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죠. 두 번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모든 전쟁은 오판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남북 간의 소위 비상 군사 연락선이라는 게 차단되어 있어요. 그게 아무리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유지됐던 겁니다. 그게 최근에 차단됐어요. 왜 차단됐냐? 북이 끊었어요. 왜 끊었냐? 한미 합동훈련을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엄청 세게 하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최소한도로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해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를 재개하는 비상군사 연락선을 차단하는 것을 다시 살려서 혹시라도 양쪽에서 로또 움직임이 났는데 야 혹시 너네 이거 우리가 에러가 났는데 너네 혹시 착각하지 말고 이거 전쟁이라고 보진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 자체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 정도는 복원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핵공유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진영인 보수 진영에서도 아주 조금 더 세게 보수인 분들부터 포함해서 상당 부분들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민주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부터도 야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북이 핵 개발을 많이 해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럼 핵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소위 자체 핵무장론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와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NPT, 북핵, 이 핵을 방지하는 조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야 우리가 알아서 핵우산 해줄게 하는 거를 믿지 않고 자체 핵 개발을 하려다가 못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북핵 개발을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그거는 절대 안 되라고 명령의 선을 그었어요. 앞으로 국내의 힘이건 보수 진영에선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이번에 미국과의 공백으로 그냥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대통령실의 안보실 사장이라는 분이 정상회담에